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2020년 대통령 선거는 1908년 이후 투표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약 2,200만 명이 조기 투표를 했습니다. 루이지아나주도 오늘부터 조기 투표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서로 다른 비전과 스타일을 보여줬습니다. 영국 신문 가디언은 두 사람을 크레이지 엉클과 다정한 할아버지로 비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사마 빈 라덴이 살아있다거나 민주당이 어린아이들을 학대한다는 음모론을 퍼뜨리는 QAnon을 끝내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공화당이 선거 전에 연방대법관을 인준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연방대법관 숫자 늘리기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던 벤 세시 공화당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독재자에게 키스하고 대통령직을 돈벌이 사업의 연장으로 이어간다는 비난입니다. 미 정보국이 백악관에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가져다주는 정보는 러시아의 작전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줄리아니의 딸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기고문을 썼습니다. 백악관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회복된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마스크 효용성을 깔봤던 게 큰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행사에서 앞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백악관의 말을 믿은 것도 잘못이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17개 주에서 최고 수준이 돼서 다시 위험해졌습니다. 파이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긴급 사용 신청을 11월에 한다고 밝혔지만 선거 전에는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메인주의 한 섬에서 93년 만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지금 요즘처럼 제가 오늘의 미국을 진행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미 전국의 뉴스를 물론 뭐 정치에 한정되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그 다른 지역까지 캘리포니아를 벗어나서 많이 전해드렸었던 적도 별로 없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른 주까지 관심을 가지셨던 적이 없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미네소타주의 어떤 그 광산촌에서는 민주당이 우리들을 버렸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가고 있고요. 물론 그 미네소타주가 이번 해에 레드 스테이트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만 그런데 이제 워낙에 레드 스테이트였던 인디아나주 같은 경우는 제조 공장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을 미국으로 우리 동네로 다시 가져온다고 하고는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면서 또 민주당 쪽으로 조금 돌아서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치적인 지형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있는가 하면은 캘리포니아주는 집도 비싸고 생활비도 너무 비싸니까 사실은 한 20년 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텍사스주로 이사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땅도 넓고 집도 싸고 하니까는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그 이동이 캘리포니아 그리고 이제 텍사스로 가는 줄이 점점 길어져서 텍사스주의 경우는 정말 레드 스테이트잖아요. 론스타 레드 스테이트인데 그 텍사스주가 퍼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2020년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나면은 또다시 미국이 결국은 뭐 사람 숫자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 숫자는 인종이 뭐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겪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 야당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야당 지금 그 하원이 다수당이니까요. 민주당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제 1년째 서로 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죠. 뭐 서로 정치적인 적이라 할지라도 해야지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나고 하는데 이건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중간에 이제 끼어들어서 펠로시의 말과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서로 전달하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제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MBC 방송과 ABC 방송에서 각각 열렸었던 이 그 타운홀 미팅이요. 트럼프 대통령도 조 바이든 그 부통령도 전 부통령도 사회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유권자들에게 직접 질문을 받아서 답을 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서로 다른 곳에서 화상으로 그 토론을 했어야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그러자 이 토론위원회나 민주당 측에서 우리 화상으로 하자 하니까 화상으로 무슨 토론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를 했고 취소를 하자마자 바이든 후보가 ABC 방송과 접촉을 해서 타운홀 미팅을 하기로 했더니 또 나중에 뒤늦게 MBC 방송과 트럼프 대통령이 접촉을 해서 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BC도 이긴 게 있고 MBC도 이긴 게 있어요. ABC 방송은 이 슬리피조라고 불리는 조 바이든 후보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보다 30분 더 길게 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도 30분 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겼고 MBC 방송은 사회자가 진행자가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다른 그런 그 사회자 저널리스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끝내 얻어내지 못했던 답도 얻어내기도 하고 중간중간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기도 하고요. 그런 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바이든 후보가 30분 더 텔레비전에 비춰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MBC 방송은 CNBC도 있고 MSNBC도 있기 때문에 ABC 달랑 하나 있는 TV 스테이션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토론이 남아 있는데 어제의 토론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반대구나. 이 AP통신이 오늘 아침에 표현하기를 크리스탈처럼 반대다. 크리스탈 같은 그 뚜렷하게 보이는 반대다라고 얘기를 했고 가디언은 그 크레이지 엉클과 좀 이렇게 할아버지요. 다정다감해 보이는 그런 그 할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트윙클리 할아버지라고 했는데 또 트윙클리라고 하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뭔가 더 좋은 느낌을 주는 것 같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혹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그저 할아버지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 가디안의 표현으로는 crazy uncle 대 그 트윙클리 그랜파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부분을 조금 짧게 전해드리고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정책의 중심을 뒀고 굉장히 좀 부드럽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어렸을 때 말을 더듬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극복한 것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는 천천히 어쩌다 말할 때 답변이 길어진 것들도 있었고요. 할아버지처럼.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정책에 포커스를 뒀고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막 화나하고 분노하고 또 그 전투적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익사이링 했죠. 사회자를 비난을 하고 MBC의 어제 그 사벤나 가스리는 굉장히 잘했어요. 이 사벤나 가스리를 막 그 비난을 하고 그렇다고 이 사벤나 가스리가 절대로 또 대통령에게 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크레이지 엉클처럼 해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디언이 크레이지 엉클이라고 그 표현을 잡은 겁니다. 자, 한 몇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부터는 더욱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인데 어떤 사람들은 경제에 포커스를 더 많이 두고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신경을 씁니다. 개인적으로 서로 다 입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언제가 음성 반응이었고 지금도 음성 반응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부터 질문을 하더군요. 지난번에 토론회를 하기 전에 과연 그 테스트는 했는가? 왜냐하면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이틀 뒤에 양성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크리스 월러스는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들은 늦게 도착을 해서 그 토론회 룰에 따라서 테스트하는 것을 언어 시스템으로 그냥 본인들이 음성이라고 하니까 믿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Yes. Okay, and you don't know if you took a test the day of the debate? Possibly I did, possibly I didn't.
기억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 바이든 후보와 토론할 때 그 테스트를 했느냐 하니까 어쩌면 했고 어쩌면 안 했고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유권자가 본인이 양성 반응이 나와서 치료까지 받았는데 그 뒤에는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었는가라고 물어봅니다. I was with the parents of our fallen heroes. 아, 네. 이 부분은 그 부분이군요. 어디서 이제 감염됐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백악관에서 감염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데 거기는 이제 그 숨진 그 군인 가족들도 있는데 그들이 악수하자고 할 때 내가 그걸 거부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예요. Parents of our fallen heroes. These people are the most incredible people. And they came up to me and they would hug me and they would touch me. And I'm not going to not. 그래서 뭐 감염됐을지도 모른다. 계속 지금까지 주장했었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마스크에 대한 얘기예요. After contracting COVID-19 yourself, has your opinion changed on the importance of mask wearing? No, because I was okay with the masks. I was good with it. But I've heard many different stories on masks. 네,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본인이 뭐 마스크를 쓰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했고요. The president doesn't wear a mask or makes fun of folks like me when I was wearing a mask for a long time. Then, people say, well, it mustn't be that important.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나처럼 마스크 쓰는 사람을 조롱을 하고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뭐 마스크 쓰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Well, you couldn't, but you can say. 네, 그리고는 이제 이 부분 조지 스테파노폴로스가 ABC 방송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요. 연방은 그렇게 의무화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정부에서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요. Well, you couldn't, but you can say, you can go to every governor and get them all in a room, all 50 of them as president, and say, ask people to wear the mask.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권한 같은 것이 있잖아요. 주지사들 50명을 다 모아놓고 당신이 당신네 그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독려하라는 뭐 그런 주정부에서 또 그것을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가장 하기 싫었던 그 말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이 사만타 가트리는 그 세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빚이 그렇게 많다는데 그 돈을 어디서 빌린 것이냐, 외국에서 빌린 어디서 빌린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421 million Okay, first of all, let me answer. What they did is illegal. What I'm saying is that it's a tiny percentage of my net worth. That sounds and like you'll yes. see that soon. 네, 내가 빌린 돈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비하면 정말 작은 돈이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러시아에서 빌린 것 아니야. 이렇게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인 이 블랙 피플들, 블랙 라이브스 매터나 지금 미국에서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유권자가 바이든 후보에게 물어봤습니다. Besides, you ain't black. What do you have to say to young black voters who see voting for you as further participation in a system that continually fails to protect them? Well, I say, first of all, as my buddy John Lewis said, it's a sacred opportunity right to vote. You can make a difference. If young black women and men vote, you can determine the outcome of this election. Not a joke. You can do that. 네, 이제 그 블랙 피플들이 투표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를 그 바꿀 수 있다는 뭐 한마디로 그런 얘기고 얼마 전에 그 숨진 존 루이스라는 자신의 친구면서 민주당의 그 정치인도 역시 그 셀마 같은 데서 마구 맞고 하면서도 투표권, 평등권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똑같은 비슷한 질문을 다른 장소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유권자가 했습니다. Mr. President, what will you and your administration do to better prepare our law enforcement officers? 법 집행관이 특히 소수인종이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재선된다면 Latinos from police brutality and injustice. Right. I fully understand the question, and I saw everything that you saw over the summer, and it was a terrible thing to watch.
And some people don't like it when I say it, but a lot of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한다기보다 이제 그로 인한 시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그 같은 시위가 폭력적으로 되고 하는 것을 오히려 비난을 하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조 바이든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볼빙 한다고 할까요? 답변이 점점 클리어해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연방 대법관 숫자 늘리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 팬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어제는 만약에 공화당이 대통령 선거 전에 연방 대법관을 인준을 하면은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연방 대법관 숫자 늘리는 것을 고려한다고 분명히 말을 I'm 했습니다. open to considering what happens from that point on. Don't voters have a right to know where you They stand? do have a right to know where I stand, and they'll have a right to know where I stand before they vote. So you'll come out with a clear position before Election Day? Yes, depending on how they handle this. 네, 선거 전이라도 공화당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렇다고 했고요. 그리고 뉴딜은 빼죠. 일단 그린 뉴딜 빼고 다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카에 대해서도 이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2016년도에는 이민 정책, 반이민 정책을 써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고 그 표로 당선된 부분도 상당히 그 표가 기여를 했을 텐데 그 뒤에 벽도 쌓지 못했고 오히려 그 어린 아이들과 부모를 떼어놓고 하는 것은 공화당에서도 비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 정책을 별로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 사만타 가트리가 그 MBC 방송의 앵커가 물어봤습니다. 다카는 어떻게 된 거냐?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지 않느냐? The DACA program has been curtailed by your administration. Well, what happened is because of the pandemic, much changed on the immigration front. 이 팬데믹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통령 얘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일들을 다카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기도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제 하이라이트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아주 짧게 전해드릴 텐데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지난번에도 그랬고 비난을 합니다. I denounce white supremacy. Okay. And frankly, you want to know something? I denounce Antifa and I denounce these people on the left that are burning 그런데 down our 내가 cities. 분명히 백인 우월주의자를 비난을 했지. 그런데 안티파라든가 QAnon. I just don't know about QAnon. You do know. I don't know. No, I don't know. 네, 분명히 이 백인 우월주의자에 대해서는 했는데 그러면서도 뭐 안티파라든가 안티파는 어떤 그룹이 아니에요. 이런 안티파시스트를 하는 그런 이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징인 것이지 그룹에 속해서 멤버가 몇 명이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폭력적인 시위를 비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 백인 우월주의자는 오케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큐아나는 그렇게 많은 음모론을 퍼뜨리는 큐아나를 하니까 나 큐아나 몰라 하니까 사만타 가트리가 You know, you do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QAnon. It is this theory that 설명합니다. Democrats are a satanic pedophile ring and that you are the savior. Disavow QAnon in its entirety. I know nothing about QAnon. I just told I you. know very little. You told me, but what you tell me doesn't necessarily make it fact. 네, 큐아나를 모른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설명을 하지 하면서 큐아나는 민주당이 어린아이들을 좋아해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당신은 구세주처럼 그렇게 떠받드는 그게 큐아나의 이론이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몰라 나는 모른다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But there's not a satanic pedophile cult being run by. You don't know that? 네, 어린아이들을 민주당이나 엘리트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런 그룹은 미국에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난 모르지 하니까 당신이 모른다고? 라고 다시 앵커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어 하는 식으로요. 당신이 모른다고? 라고 얘기하니까 난 몰라. 그리고 네가 말하는 것도 맞는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지.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으로서 끝내 큐아난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큐아난이 또 어제 그제 또 오사마 빈 라덴이 숨지지 않았는데 조 바이든이 지휘를 해서 오바마 대통령 아래에 숨진 것처럼 가짜로 꾸민 것이다 하는 그 큐아난 이론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만사 가스리가 물어봤습니다. To your 87 million followers, a conspiracy theory that Joe Biden orchestrated to have SEAL Team 6, the Navy SEAL Team 6, killed to cover up the fake death of bin Laden. Now, why would you send a lie I know like that nothing to your about followers? it. You Can I- retweeted That was it. a retweet. That was an opinion of somebody, and that was a retweet. I'll put it out there. People can I decide for don't get themselves. that. I You're don't the take a president. You're position. not like someone's crazy uncle. You are not someone crazy uncle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나는 몰라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몰라 당신이 리트윗했잖아 하니까 리트윗만 했다고 그건 하나의 다른 사람의 오피니언을 리트윗한 거지라고 했을 때 이 그 사만사 가스리가 당신이 대통령이지 그런 것을 리트윗한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지 crazy uncle이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그런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는 그 조 바이든 후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30분을 늘렸죠. Do you hear what you needed to hear? 이 그 조지 스테파노폴로스가 원하는 것은 들었는가 했더니 들은 것 같다. So, Okay. Well, there's a lot more if you're going to hang around afterwards, I'll tell you more. okay. Let's I'll be get waiting No, but I really mean it. 예, 정말이야 하면서 30분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의 그 타운홀 미팅은 이렇게 끝났는데 이 타운홀 미팅이 그다지 무슨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서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이 잘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토론이 다음 주에 열릴 토론이 더 주목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 타운홀 미팅 하기 전에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을 해서 나를 찍는 나에게 투표하는 주는 똑똑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아니면 덤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보고 나중에 끝나고 이제 다시 리플레이해서 보고 했는데요.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애미에 있었고 그리고 이 조 바이든 후보가 펜실베니아에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두 도시의 그 거리가 한 1200마일 된다고 하더군요. 1200마일 거리만큼이나 상당히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또 말하는 스타일에 차이가 있었다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잠시 뒤에 요즘 집안 싸움들을 너무 많이 해서요. 여러분들 댁에서도 그러세요. 누구에게 투표한다 뭐 하는 것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제가 오늘의 미국 시작할 때 1,500만 명이 조기 투표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끝나갈 무렵에는 1,700만 명이 조기 투표를 했습니다. 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새벽에 제가 나와서 방송을 시작할 때는 2,150만 명이 조기 투표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지금은 2,200만 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숫자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도 많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현재 몇 명이나 조기 투표를 했는지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거의 2,200만 명이거든요. 2,186만 7,207표가 조기 투표를 했고, 그리고 이것도요, 한 8개 주는 지금 전체적으로 조기 투표를 몇 명이나 했는지 그 숫자가 안 나온 겁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와 비교를 해볼 때는 10배 이상이고요. 며칠 전에 제가 가장 최근에 유권자 등록 숫자가 1억 1,100만 명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계속 유권자 등록 현장에서 하고 투표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쩌면은 이게 1억 5천만 명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유권자 등록하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2016년 투표한 것에 10%가 아니라 15% 이상 됐거든요. 8개 주 보고 안 했죠. 게다 대고 오늘 이제 18일, 18 days
남았습니다. 선거 날까지. 그때까지 계속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P통신이 계산한 것을 보니까 1908년 이후에 이 선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조기투표는 지금까지는 통계적으로는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한 2배 정도는 많이 했고요. 더군다나 뭐 펜실베니아 같은 데는 4분의 3이 조기 투표한 사람이 민주당이고, 플로리다주도 3분의 2는 민주당이고, 콜로라도주도 공화당이 조기 투표한 사람의 19%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특히 이제 그 대통령이 하도 뭐 여러 가지 뭐 우편 투표라든가 우편으로 해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안 된다. 뭐 현장에 가서 당일에 해라. 뭐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화당이 그 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권자들 집 문을 두드리고 유권자 등록을 받은 것은 민주당보다 많을 겁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버추얼로 캠페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새로운 유권자 등록은 공화당이 조금 유리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뭐 우편 투표라든가 조기 투표는 민주당 쪽이 훨씬 지금까지 많은 편이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화당이 도박을 하는 것이라고 AP통신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투표 당일날 나가서 난 죽어도 뭐 10시간을 기다려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투표 당일에 날씨가 굉장히 나쁘다던가 아니면 지금도 오하이오주 같은데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거든요. 위스콘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오래 서 계실 수 있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도박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공화당도 이렇게 조기 투표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는 사람들 늘어나기는 할 겁니다. 해서 공화당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 열기 별로 의미 없다, 어차피 민주당이 하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의 그 팩트를 보면은 이번에 조기 투표한 사람들 가운데서 뭐 대강 그 샘플링으로 하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8% 정도, 이번에 조기 투표를 한 사람 가운데 8%는 처음 투표한 사람입니다. 처음 투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처음 투표한 사람들이 민주당에 투표를 했다는 거야?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보도가 나가면은 민주당 사람들이 내가 안 해도 되겠네라고 안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한 주일이나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떤 분들은 이 민주당이 다 이긴 것 같아. 지금 뭐 통계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좀 전에도 봤더니 드러지 리포트가 이제는 완전히 이코노미스트의 자료에 의존을 하는데, 이코노미스트가 며칠 전에는 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확률을 92%, 트럼프 대통령 8%로 봤는데 오늘 이 시간 현재는 91% 대 9%로 보거든요. 드러지 리포트가 이제 이코노미스트를 인용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가운데서 그거 다 소용없어. 예전에 우리 4년 전에 겪어봤잖아. 이거 밑바닥 민심이랑 여론조사랑 달라. 여론조사는 조작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유권자들도 그런데 그래도 좀 불안해. 지금 캠프에 어제 보니까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도 나왔다고 하고 불안해하고,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불안해하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불안해하고 하는데, 이 불안함이 이제 18days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에서는 벤 세스라는 그 네브라스카의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2019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지지한다고 했고,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이 차기 공화당의 대권 후보군이거든요. 해서 어떤 부분은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너무나 통렬하게 비난을 해서요, 제가 그 소리는 들려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디오가 워싱턴 익자미너 그리고 많은 매체에서 전부 입수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전화 통화를 한 것이고 본인이 시인을 했고, 유권자 그 지역구 유권자가 질문을 했을 때 대통령과 지금 당신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할 때 이 벤 세스 네브라스카주의 상원 의원이
뭐 연방 대법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방 판사를 지명한 것이라든가 뭐 그런 일부에는 동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부분의 대통령을 너무나 강하게 비난을 한 거예요. 물론 2000 독일에서 미군을 철군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도 한번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서 청소 쫙 거리 청소 최루가스로 하고 바이블 들고 사진 찍고, 이때도 이 의원이 같은 당 대통령이지만 비난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권자의 대통령과 지금 어떤 관계세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뭐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독재자들 뒷공무니에 키스나 해대고 동맹국은 팔아넘기고 술 취한 선원처럼 행동을 하고, 여성에 대해서는 하는 하는 것들이 뭐 몬스터라고 하고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카멜라 해리스에게. 그리고 트래쉬 토크, 이 트래쉬 토크라는 것은 전해드리지는 못했는데 대통령이 뒤에서는 복음주의자건 기독교인들이건 나에게 이용당하고 있어 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것을 트래시 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희롱을 하고 대통령직을 비즈니스 확장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하면서 상원 의석을 지키는 게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것보다 10배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화당의 이제 민심이 대통령에게서 멀어져도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상원 의석 가운데서 린지 그레이엄에 대해서는 좋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의 여론조사 결과 제이미 해리슨이라는 민주당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인데 돈도 너무너무 많이 모았고 하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어떻게 갑자기 이런 조사가 나오죠? 갑자기 6%포인트나 린지 그레이엄이 앞섰다. 아마 연방 대법관 지명 청문회를 상원의 법사위원장이니까 주도하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청문회 하는데 연방 대법관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상대 후보가 돈을 많이 모았는데 그 돈이 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만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를 선거운동을 열심히 청문회에서 했었는데 그런 것도 뭐 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잠시 뒤에 아버지와 딸 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파이저사가 11월 말경에 이 백신을 긴급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그때 이제 요청을 하면은 뭐 허가 나오는데도 기간이 걸릴 테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실망할 만한 그런 내용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17개 주에서 바이러스가 2월 달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가운데서 최고, 요즘의 최고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 특히 이제 미네소타, 위스콘신, 오하이오, 몬타나 전부 이렇게 미국 지도가 있으면 서쪽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중간까지 내려오는 그쪽이 지금 핫스팟이 됐거든요. 오하이오도 이틀째 기록을 세우고 있고, 4년제 대학 입학이 올해 16%가 줄어들었고, 커뮤니티 칼리지는 23%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전 주지사가 대통령 토론 때문에 4번 백악관에 갔고, 연방 대법관 지명할 때도 갔고, 본인이 이제 앞에 3번째 줄에 앉았대요. 그런데 백악관에서 1, 2, 3까지는 전부 음성 반응인 사람만 앉는 것이다 해서 안심하고 앉았는데, 그 말 들은 내가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7일 동안의 중환자실에서 이 사람도 많은 좋은 치료를, 남들이 받기 힘든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렘데시비르 치료도 받았고요. 그리고 뭐 항체, 에일릴릴인가요? 그런 치료도 받았는데 하면서 마스크 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가 마스크 쓰는 것을 너무 깔봤어. 이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아주 정중하게 얘기를 했고요. 백악관에 들어갈 때 안전지대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게 안전지대가 아니다, 나의 잘못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지금
중요한 그 정보국에서는요, 지난해에 백악관의 그 국가안보국장까지 포함해서요, 로버트 오브라이언까지 포함을 해서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공적으로 루디 줄리아니의 말은 러시아에서 조작한 말일 수가 있으니까 듣지 말아라 하고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이제 왜 나오기 시작하냐면 어제 그제 그 뉴욕 포스트가 뭐 지금 그 조 바이든 후보의 아들 그 헌터 바이든에게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많이 가 있잖아요. 해서 뭐 우크라이나 그 가스 컴퍼니에 본인이 이사로 뭐 한 달에 5만 달러인가를 1년인가 얼마인가를 돈을 받으면서 그 CEO를 아버지가 부통령일 때 만나게 해줬다. 그게 이제 그 헌터 바이든의 컴퓨터에서 나왔다는 건데 이 컴퓨터 자체도 루돌프 줄리아니가 말을 바꿉니다. 그 사람의 컴퓨터였다라고 했다가 또 컴퓨터 고쳤다는 주인은 그게 또 아니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연방수사국에서 수사를 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또 루디 줄리아니가 이거 조사한다면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 조사한다면서 아주 그 보수적인 우파 매체 뭐 아메리카 원인가 뭐 이런 보통 사람들 잘 모르는 그 크루와 같이 가서 다큐멘터리까지 찍어가면서 그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 그 루돌프 줄리아니를 조절을 했다. 근데 루돌프 줄리아니가요, 사실은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돈 많이 벌었어요. 원래 뭐 변호사 출신이고 하니까. 그래서 조심해라 하는 그런 경고가 들어갔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루돌프 줄리아니의 딸이 캐롤라인 줄리아니인데 데일리 비스트에 아주 그 긴 길이의 기고문을 쓰고 아빠와 같이 찍은 사진도 찍고 하면서 아빠와 그 본인과 아주 리버럴한 사람이에요. 예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의견 차이가 있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아빠의 의견이나 아버지를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이 부패한 행정부를 걷어낼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표를 그 조 바이든과 그 카멜라 해리스에게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주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은 시장, 그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의 불덕이 돼버렸는데 그런 아버지를 둔 덕에 배운 게 있다면 부정부패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예스맨, 예스워먼들에서 시작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한국의 그 사위라고 불리는 레리 호건 그 메릴랜드 주지사가요, 지난번 선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하지도 않았고, 여기 쓰는데 그 쓰는 란에다가 아버지에게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겠다. 이번에는요, 지금 2020년 맞죠? 1980년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쓰겠대요. 그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는 뭐 뭐니 하더라도 이 연방 대법관 지명자 그 에이미 코니 베렛에 대한 청문회가 아주 그 빅 이슈였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그 가정, 아이들을 상당히 많이 부각을 시켰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 베럿 그 지명자가 5명 아이를 낳았고 48살밖에 안 됐지만 2명은 또 하이티에서 입양을 한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블랙이잖아요. 그래서 빨래는 심지어 어떤 의원은 그 공화당 의원들이에요. 민주당 의원들은 이슈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죠. 빨래는 어떻게 해요? 집안에 식구가 9명인데 라고 얘기하니까 가능하면은 아이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 연방 대법관이라는 종신제, 아주 정치적으로도 문제를 풀지 못할 때 이것 좀 풀어주십시오. 솔로몬의 지혜로 가져다 주면은 이제 판결 내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지명자를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그 노력이었다고 할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토니 그 스칼리아 에미 코미 베럿이 클락을 했었던 그 대법관은 아이가 7명보다도 많았어요. 9명이었어요. 9명. 아들이 4명,
아들이 5명, 딸이 4든가요? 반대든가요? 아들 5명, 딸 4명. 그래서 그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유진 스칼리아, 어제 말씀드린 와이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백악관에 가고 감염이 된 유진 스칼리아 노동부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1986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 안 물어봤거든요. 지금 그만큼 그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해서도 정치화가 많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쩌면 또 아직도 미국에서도 미국이긴 합니다만은 mother and father 차이가 있잖아요. mother 존 레논의 노래 mother 그리고 이 안토니 스칼리아는 father 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고 안토니 스칼리아 전 그 대법관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나는 아이가 9명이나 되지만 거의 아이 키우는 것은 와이프 그 전담이었다. 법대에서 만났나 그래요.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아무래도 이 에이미 코니 베렛은 엄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돼서 아직도 미국에서 더군다나 이제 공화당에서는 가족의 가치 같은 것을 많이 그 생각하고 물론 정치적으로는 예민한 이슈를 피해가고 싶은 것도 있었겠지만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저는 이제 이 청문회를 보면서 나흘을 봤잖아요. 나흘을 보면서 에이미 코니 베렛이라는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어떠한 그 다채로운 그 성품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옷 입는 것에서 느꼈어요. 처음에 백악관에 갈 때는 아주 전형적인 브라운 원피스를 입었는데 약간 리본 비슷한 게 있었고 대신에 그 브라운 그 톤이 다운됐기 때문에 목걸이를 화려한 목걸이를 했고요. 첫 번째 날은 진홍색, 진 핑크를 입었는데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청문회에 나오는데 역시 너울거리는 약간의 뭐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빨간색 원피스를 입었고 세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아주 퍼플은 퍼플인데 라벤더보다도 밝은 퍼플 레이스로 목 있는 데가 이렇게 장식된 그리고 겉에 자켓을 입었는데 자켓도 단색이 아니고 이런 형태로 굉장히 그 뭐 좀 여성스러워 보이고 그것도 연출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저는 느꼈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됐나요? 네. 메인주에 리틀 크랜베리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는데 인구가 120명밖에 안 되는데요. 93년 만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 8파운드도 넘어요. 그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길. 강희신이었습니다.